안녕하세요. 기업들 가만히 몰려온다. 기업들이 희망퇴직, 공고사직을 엄청나게 한다. 이런 얘기들이 이제 나오는 것 같습니다. 우리는 이제 잘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겁니다. 뭘 말씀드리고 싶으냐라면, 살아간 삶이 많이 어렵잖아요. 많이 어렵기 때문에 함부로 이제 공고사직을 해도 3년씩 연봉을 준다 그래도 쉽사리 결정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최근에 HMM, 프로밀, 화이트진로, LGU 플러스, 현대제철 이런 곳에서 희망퇴직을 실시했다고 합니다. 그랬지만 쉽게 사람들이 선택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왜겠습니까? 왜? 아무리 돈을 받아본들 나가서 할 게 없다라는 겁니다. 나가서 할 게 없다 보니까 그냥 버티는 거죠. 어쩌면 그 버티는 게 맞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공고사직. 이제 기업이 권하는 사직을 근로자가 수락해서 퇴사하는 걸 공고사직이라고 얘기하는데요. 회사하고 근로자가 합의하고 사인해야 공고사직이 되는 거죠. 법적인 개념은 아니지만 실무적으로 공고사직이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근로자가 거부할 수 있죠. 물론 자발적인 퇴직이 아닙니다. 기업이 사실상 회사에게 강요하는 게 맞지 않나라는 생각도 합니다. 물론 그러려면 회사의 요구로 개인에게 퇴사를 요구하는 거기 때문에 일반 퇴직금보다는 훨씬 더 빵빵하게 주죠. 여기서 얘기하는 것처럼 3년치를 준다. 그럼 이제 계장이 두드리는 거죠. 계장이. 근데 이제 점점 더 사람들이 이제 현실적으로 바뀌는 거죠. 3년치 연봉 준다. 예를 들어서 연봉이 5천만 원인데 3년치면 1억 5천이잖아요. 1억 5천 받고 나간다? 계장이 더 두드려보고 그게 더 이득이 아니다라고 생각하면 희망퇴직을 안 하는 거죠. 기업 입장에서는 근로자의 업무 부적응, 미숙, 혹은 이렇게 성과 부진 이런 걸 가지고 퇴사를 이제 공고사직을 얘기하기도 하는데 사실 좀 쉽지는 않습니다. 쉽지 않다라는 거죠. 진짜로 사고를 친 경우는 해고할 수 있을 정도의 사고가 되려면은 회사와 근로자의 명예와威信을 아주 떨어뜨리고 아주 크리티컬한 그런 이슈가 있지 않고서는 쉽지 않더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통상적으로 어떻게 합니까? 어떻게? 여러가지 이유를 대죠. 여러가지 이유를. 대기발령이라 그래가지고 TF 조직으로 보내기도 하고 아니면 이래저래 여러가지 일들을 이제 만들어내는 거죠. 아무 소리 안 하고 계속 불이익을 주고 이제 사직을 이제 강요하는 거죠. 스스로 판단하게. 그리고 음주운전 같은 이런 것을 해도 이제 사표 내라고 얘기하기도 하고 징계를 주기도 하고요. 이래저래 많은 것들을 얘기하죠. 회유하기도 하고 협박하기도 하고 별의별 일들이 다 벌어지는 게 회사에서 직원들을 내보내기 위한 수법이라는 거죠. 임원들 같은 경우에는 모멸감을 주고 아주 사소한 일을 가지고 아주 크게 침소봉대해가지고 이제 자존심을 무너뜨려서 나가게 만들죠. 어떤 회사는 법인카드를 줘요. 법인카드 사용하게끔 하고 사람이 살다 보면 법인카드를 사용하지 말아야 될 곳에 쓰는 경우가 가끔씩 발생하는 거죠. 예를 들어 근무지가 아닌 다른 지역에서 가족들과 식사를 한다거나 아니면 회사 업무용이 아니라 친구들, 지인들하고 저녁 식사 자리에서 사용한다거나 이런 것들 다 확인해가지고 이걸 이유로 빌미로 자르는 거죠. 별의별 일을 다 시킵니다. 어떤 회사는 계속 발령시키는 거예요. 1년에 한 4-5번씩 이 부서 저 부서 옮겨 다니게 하면 어떻게 됩니까? 그 사람의 캐리어가 엉망이 되는 거죠. 캐리어 엉망되고 또 일에 대한 성과를 내기도 어렵고 의도적으로 그렇게 계속 옮겨 다니게 하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그냥 엉망되는 거죠. 그래서 내가 더 이상 이 회사에서는 존중받는다는 생각을 못하니 내가 다른 곳으로 가야겠다. 이렇게 생각하게 만드는 거죠. 점점 그렇게 바뀌어간다라는 겁니다. 기업 감원, 윗사람들은
고액연봉자들은 어떤 식으로든 강요를 하든 권유를 하든 뭘 통해서 내보내려고 하고, 이제 아래 직원들은 어떻게 합니까? 이제 계약직으로 뽑는 거죠. 뭐 3개월, 6개월 기간을 정해놓은 계약직으로 뽑아서 정규직을 지켜줄게. 너 대신 열심히 일해. 이러면서 무료 봉사를 하게끔 요구하는 거죠. 원래는 9 to 6인데 뭐라고 얘기합니까? 여기는 출퇴근의 자유가 다 보장이 되어 있습니다. 사무실을 출근 안 해도 되고 재택을 해도 됩니다. 그리고 9 to 6가 아니라 원하는 시간만 일해도 됩니다. 라고 얘기하지만 뭐라고 얘기합니까? 성과만 보겠다. 그러면 회사가 짱구도 아닌데 재택근무하고 8시간 일할 분량을 주는 게 아니라 훨씬 더 많이 주죠. 그냥 세븐일레븐 되는 겁니다. 아침 7시부터 저녁 11시까지 미친듯이 일해야 되는 일이 벌어지는 거죠. 세븐일레븐 되면 어떻게 됩니까? 하루에 뭐 한 14시간? 뭐 그 이상 일하게끔 만드는 거죠. 눈 뜨고 잠자고 그 외 시간은 그냥 항상 아예 24시간 노트북 하나 던져주고 일에 매여 사는 사람이 되게 만든다라는 거죠. 개인 시간이 있겠습니까? 힘들죠. 그렇게 악착같이 뿌려먹고 계약직 정규직 시켜줄게 그래놓고 100명 뽑아서 한 5명, 10명 정규직 시켜주고 나머지는 다 잘라내는 거죠. 그런 상태로 계속 쭉 간다라는 거죠. 인건비 줄이려고 계속해서 계약직 인원 늘리고 필요에 따라서는 인력 줄일 필요가 있을 때는 그냥 계약직을 다 없애버리고 그냥 그렇게 간다라는 겁니다. 그런 모습이 아마 만연할 것 같습니다. 그렇게 인력들을 슬림화해서 기업들이 꾸려나간다라고 봐야 되겠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그냥 인생이 더 이제 빡빡해지고 삶이 더 암담해지는 거죠. 3년치 연봉을 주는데 희망퇴직을 안 한다. 뭐 저런 얘기가 나올 정도면 어떻습니까? 그냥 인력을 대놓고 줄인다라는 거죠. 인력을. 이렇게 장기 불황이 심해질수록 대규모 감원이 일어나는 거고, 대규모 감원이 일어나면 결국 소비가 위축이 돼서 삶이 더욱더 안 좋아진다라고 봐야 되겠습니다. 앞으로 인력 신규 채용은 더 줄어들고 삶은 더 빡빡해질 것 같습니다. 어떻게 살아야 될까 고민을 더 해놓고 어떤 식으로든 미래에 대한 대비를 언제든지 닥칠 수 있는 경제 충격을 감안하고 움직여야 될 것 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참 어떻게 되려나, 우리의 삶이 얼마나 안 좋아지려나, 항상 최악을 염두에 두고 지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야지만이 삶을 지켜낼 수 있을 것 같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마칠까 합니다. 감사합니다.